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 물론 선생님께 알리고 친구에게도 잘못된 점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의 권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보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노동자 본인들 또는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에게도 인권이 있겠죠. 우리나라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캠페인 또는 직접적인 제도를 고치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인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죠.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던가 또는 두 분 다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 인권 교육도 합니다. 초등학생인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면서 노동을 하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인권을 챙길 수 있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이 했던 인권교육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장애 인권교육입니다. 지금 강사님 모습을 보니까 앞에 목발도 하나 있는 게, 강사님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인가 봐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에 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만 이런 인권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사회에서도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이라던가 또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인권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인권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이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도 같은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여러분이 이 안내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내도에는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밑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바르게 시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실내에도 보이고요. 도로에서도 많이 보이는 점자 블럭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블럭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공공기관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이 점자 블럭이 방향을 찾고 이동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각장애인용 시설인데요. 음향신호기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향신호를 이용해서 길을 건널지 아니면 멈춰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체장애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휠체어 리프트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계단을 만나게 되면 옆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리프트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용의 콜택시가 운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권도 개선이 점점 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인권도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의 수준은 좀 한참 아래다. 특히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될 부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인권 보장 대책 활동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안내라는 플랜카드가 있고 주사를 맞는 사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몇 세 이하의 어린이와 몇 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몇 세 이상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노인과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해서 이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만한 제도는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감기라던가 간단한 진료를 받게 됐을 때 얼마 내는지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 간단한 진료들은 10,000원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진료 비용을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최저임금이란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얼마를 줄 건지 최저임금, 그러니까 가장 적은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정하냐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임금을 적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인권 보장도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을 정해 가지고요. 1시간에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제도가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요. 저소득층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물품 지원을 하는 등의 제도가 있고요. 실업급여라고 해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급여,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실업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회사나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그 치료비라던가 사후에 쓰여야 될 비용들을 보전해주는 보험 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지원해주는 센터죠. 그러니까 노인 인권과 관련된 이런 기관도 있고요. 의무교육,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춰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것 또한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임대주택 건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싼 가격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집 없는 분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제도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의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정의 내용이 되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은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